이제 물리랑 생명과학 분야야. 근데 생명과학은 사실 이제 문제 진도 쫙 나오고, 만약에 내가, 그래, 이거 듣고 있어요. 그 설명 다 해주면 이제 그 설명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고, 생명을. 물리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물리는 수학 같아가지고, 이해만 하면 또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다 풀려. 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합시다. 일정성분비의 법칙 29페이지에 일정성분비의 법칙 좀 볼게요. 자, 9번 문제를 바로 좀 봐야겠네요. 9번 문제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잖아. 항상 일정성분비의 법칙은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하나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산소 질량. 여기는 뭐죠? 구리 질량. 이게 X축, Y축이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봐둬야 돼. 그게 뭔지. 산화구리를 막 여기다 써주기도 하잖아. 산화구리. 하나만 보자. 딱 맞는 거 하나만. 2g, 0.5g. 산소와 구리가 만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져. 근데 그 산화구리는 어떻게 봐도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2대 0.5, 4대 1지. 그래서 구리와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은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언제나 2대 0.5, 4대 1, 4대 1이구나. 언제나 이거구나가 일정성분비의 법칙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 뜻이야? 언제나 예를 이렇게 들잖아. 우주선 타고 저 뭐 수천억 광년 떨어진 그런 새로운 별에 가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봤는데 얘가 구리랑 산소가 두 가지 원소. 참고로 야, 구리라는 게 지구에만 있는 독특한 물질이 아니라 이 우주 어디나 퍼져 있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냐? 원소가 몇 종류가 있냐면 대충 120종류가 좀 안 돼. 118가지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한 10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야. 이 우주 어디를 가도 그 100가지 정도 원소로만 이 세상,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교육회 열심히 배우는 그 원소가 막 수천억 광년 떨어진 그런 그 별, 그런 행성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고. 그런 원소가. 이거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 안 신기하면 니네가 아직 과학을 덜 배운 거야.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게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4대 1. 자, 9번 문제. 산화구리 30g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야, 구리 대 산소가 4대 1로 질량이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은 질량보존 법칙,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리 대 산소 대, 만약에 산화구리까지 질량을 집어넣는다면, 몇 대 몇 대 몇? 4대 1 대 5가 되겠지. 왜냐면 구리 산소가 더해져서 산화구리가 되는 거니까, 그냥 질량이 더해져서. 자, 그래서 9번 문제. 산화구리를 30g을 얻고 싶답니다. 산화구리를 30g을 얻고 싶답니다. 거기 6배 된 거잖아. 이것도 6배 시켜야겠지. 6배. 그러면 산소는 6g 필요하고요. 6, 4, 24. 구리는 24g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24g, 산소 6g 합해서 산화구리 30g이 되었다.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24, 6 답이 4번입니다. 9번 답은 4번. 자, 10번도 같이 연관된 문제니까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 실험에서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1번, 그러니까 반응시킨 구리의 질량을 얘를 막 증가시켰대. 1번, 생산되는 산화구리의 질량. 아니, 이 실험에서 구리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구리를 만약에 구리를 4g으로 증가시켰어. 그러면 산소는 1g으로 늘었겠지, 이렇게. 그러면 산화구리는 다시 4 더하기 1에서 더 늘었겠지. 아까 2 더하기 0.5보다 4 더하기 1은 또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겠죠. 2번,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 구리 질량 증가시키면 산소 질량도 증가하겠지. 구리가 2에서 4로 증가하면 산소도 0.5에서 1로 증가하잖아. 증가했겠지. 3번, 구리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 야, 애들 양을 많이 해놓으면 반응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건 좀 보기가 애매한데요. 그렇지, 이건 유지는 안 됩니다. 4번, 산화구리 2 속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
구리의 산소의 질량이 언제나 이렇게 일정하게, 야, 제목 자체가,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게. 성분이 일정하다고요. 구리 한 개에 달라붙는 산소가 여전히 똑같다고요. 그래서 산소의 질량이 변하지 않고요. 5번, 반응한 산소와 산화구리의 질량비. 산소와 산화구리의 질량, 야, 이거 봐라. 보기 1번, 2번, 4번은, 보기 1번, 2번, 4번은 무슨 질량이야. 질량은 변화하죠. 뭐 하나 증가하면 증가 같이 합니다. 근데 보기 5를 봐. 질량이 아니라 질량비야, 질량비. 비율이야. 비율은 뭐 하나가 증가한다고 해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은 4대1 유지가 되죠. 그래서 비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이건 다 질량으로 끝나는데 이건 질량비, 비율을 물어보고 있잖아.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가 12번 좀 풀어볼까요? 12번.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소 30g과 수소 6g을 완전히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수소, 이걸 어떻게 못 쓰나? 다시 씁시다. N2 플러스 3H2가 반응해서 2NH3가 되는 요거 이런 반응이 이렇게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이 있고요. 질소 30g과 수소 6g을 완전히 반응시킨대요. 질소 30g이 있고요. 수소 6g을 반응시켜서 암모니아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문제에서 힌트를 단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은 수소 1, 질소 14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30g, 6g) 좀 이따 쓸게. 이건 좀 이따 쓰고. 자, 수소 1, 질소 14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의 질량을 좀 잘 봐봐. 수소가 지금 6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는 실제로 질소와 원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원자의 질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상대적 질량이라 이거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단위도 없어. 킬로그램, 그램이라고 안 불러. 근데 그냥 그 14g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한 덩어리의 질량이 14고 수소는 되게 작아. 크기도 작고 질량도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수소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 그럼 얘는 지금 6g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잠깐 생략할게. 6만큼 질량이 있어. 그럼 이거 14가 2개 있으니까 얘는 24만큼 지금 질량이 있는 겁니다. 그럼 2개가 이렇게 만난 30. 얘가 30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30. 됐죠? 자, 그럴 때 질소 문제에서 질소 30g과 수소 6g이래.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지금 선생님이 쓴 게 이렇게 보지 맙시다. 24대 6대 32, 24 더하기 6이 그냥 30이야, 이렇게. 이건 선생님이 뭘 쓴 거지? 질량비를 쓴 거야. 근데 질량비가 간단하지 않잖아.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쓰고 시작합시다. 6, 4, 24. 약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4대 1대 6, 5.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또 아니네요. 질소 30g, 수소 6g이니까 암모니아 하나를 봐야겠네요. 암모니아.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네요. 다시. 암모니아 하나를 보는 거네요. 요거. 자, 지금 암모니아 하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질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밑에 수소가 이렇게 옆에 모형도 써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하나를 봐봐. 질소가 한 개야. 질소가 한 개인데 질소가 14니까 질소가 14만큼 이 하나의 질량을 14만큼 차지하고 있고 수소는 3개야. 그래서 111 수소의 질량은 3만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그런 물질 하나를 보면 일정성분비 법칙
질소 대 수소가 14대 3의 비율로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암모니아 하나만 보면 질소 대 수소가 비율이 몇 대 몇? 14대 3의 비율로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있어. 이 앞에 개수를 볼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개수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질량 물어보는 거니까. 분자수도 아니고 질량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애를 만들 땐 질소와 수소가 14대 3의 비율로 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질량비가. 자, 그런데 질소 30g과 수소 6g을 완전히 반응시킨대. 문제는 질소 30g을 나한테 주어줬고 수소 6g을 주어졌어. 그럼 이 비율이 14대 3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 30g이 다 반응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질소를 30g을 하얀색으로 써야겠다. 30g을 다 반응시키고 싶어. 그러면 다 반응시키면 수소가 몇 g 필요할까? 자,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14에 14분의 3을 곱하면 3이 나오겠지. 그러면 30에도 1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바로 필요한 수소의 질량이야. 그럼 약분 좀 해볼까요? 이렇게 27에 14, 11, 그렇지? 27에 14, 15, 약분하죠. 3, 1은 3, 3, 55, 7분의 45, 7분의 45 이렇게 나옵니다. 야, 7분의 45는 대충 얼마야? 7, 6에 42, 6점 얼마잖아? 6이 넘잖아. 근데 수소 6g밖에 없잖아. 따라서 질소 32g을 다 반응을 못 시킵니다. 질소 30g을 다 반응시키려면 수소 입장에선 6점 몇몇몇 g이 필요해. 근데 수소는 6g밖에 없으니까 결국 질소 30g을 다 반응시키지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수소를 다 반응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소 6g을 다 반응시킬 거야. 그러면 수소 6g을 다 반응시킬 때 질소는 몇 g 필요한지 3g, 6g이 됐어. 2배가 됐어. 그럼 질소도 2배가 돼야겠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이니까 질소는 28g만 있으면 되겠네요. 질소는 28g. 결국은 질소 28g과 수소 6g이 섞여서 34g. 암모니아 30, 이건 질량 보존 법칙. 두 개 더해서 34g이 되었다가 이 문제 원하는 거네요. 암모니아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 이게 답이네요. 답 34g. 자, 다시 봅시다. 암모니아는 질소 1개,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분자 1개를 이루고 있는 질량비가 질소 대 수소가 14대 3이야. 따라서 질소라는 재료의 질량, 수소라는 재료의 질량을 주어지면 둘 중에 어떤 걸로 최대 만들 수 있는지를 각각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최대로 반응하면 얘가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최대가 반응한다면 얘는 또 얼마가 필요한지 두 개 봐서 둘 중에 말이 되는 걸 골라내면 됩니다. 자, 12번 같은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똑같은 게 13번이죠. 13번 해봅시다. 이거는 좀 써야 돼요. 자, 실험이 뭐 1번, 2번 이렇게 있고, A의 질량이 5g, 20g, B의 질량이 2g, 3g, 남은 게, B 1g, 기억 니은 g, 생성된 AB가 6g, 디귿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에서 언제나 모든 기억 니은 없이 다 알고 있는 이런 게 이제 기본 실험이 될 거야. 첫 번째 실험을 봅시다. 1번 실험을 봅시다. A 5g, B 2g을 반응시켰더니 B 1g이 남았대. 그러면 사실 2g이나 B가 있었지만 2g 필요 없었던 거야. B 1g만 반응을 한 거지. 1g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1g 빼고 2에서 1 빼고 1g만 있었으면 됩니다. 그럼 A 대 B가 5대 1의 질량비로 결합한 거야. 이 A, B는 A 대 B가 5대 1로. 그러니까 5 더하기 1에서 6g이 만들어진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5대 1로 결합했구나. 그러면 이제 A 20g, B 3g을 주어졌어. 5대 1 돼야 돼. 그러면 20g, 이 20g이 다 결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대 1이면 20대 4 아니냐?
B가 4g이 필요한 거야. 얘 20g 다 결합하려면 얘 4g이 필요한 거야. 근데 B 3g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반대로 B가 3g 다 결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3배가 됐지? 그러니까 5도 3배가 되면 A는 15g만 있으면 됐던 거네. 이건 가능하네. 그럼 B는 다 결합했는데 A가 20에서 15만 반응했으니 A 5g은 남았습니다. 그럼 생성된 질량은 A 15, B 3g이 반응했으니 18g이 만들어졌겠네요. 답이 3번이지요. A 5, 18. A 5, 18. 그래서 13번의 답이 3번. 자, 이 표 찾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잘 봐두세요. 14번에 앙금 얘기가 또 나오네. 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하고 질산납화 수용액하고 섞이면 아이오딘화 납 만들어지죠? 색깔 노란색입니다. 앙금 색깔 노란색이에요. (14번은) 뭐 넘어갈게요. 이거 14번 설명 안 해도 되나? 알겠나? 17번을 볼게요. 아주 중요한데 앙금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아유. 뒤에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죠. 아이오딘과 칼륨 질산납. 그러면 당연히 얘도 아이오딘과 칼륨, 질산과 납 이렇게 쪼개져서 질산칼륨과 아이오딘화 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때 이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애가 노란색의 앙금이 돼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자, 지금 이 문제는 14번째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가 얘가 들어있어. 얘 6ml에 질산 10% 질산염 수용액을 집어넣는데 그 그래프를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근데 여기가 6, 8, 10, 4, 2, 0 이렇게. 자, 앙금이 어디서 제일 높아졌냐면 앙금 높이가 이제 4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6ml가 있었어. 근데 질산납 수용액을 6ml 집어넣으니까 앙금이 최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질산납을 더 계속 집어넣어도 앙금이 더 이상 높아지지가 않은 거지.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질산납을 계속 집어넣어줘 봤자 앙금을 만들 수 있는 아이오딘이 없는 거지, 이젠. 아이오딘 이제 여기선 다 썼으니까.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이제는 즉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6ml 들어있는 데다가 질산납 용액을 6ml만 딱 집어넣은 요 상태에서는 그 용액에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 이온은 없는 거야. 납 이온은 없는 거야. 이온이 없고 다 앙금으로만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앙금으로만. 그럼 요 상태는 무슨 용액만, 무슨 이온만 있겠어?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딱 두 종류만. 그럼 그 앞에는 이 부분 2mm에서 6mm 전까지 이 부분은 무슨 이온이 있겠니? 아이오딘 이온이 있겠니? 아이오딘 이온? 있습니다. 조금. 왜? 내가 납을 조금 넣어줄수록 더 앙금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아이오딘 이온은 있는 거야. 칼륨 이온은 여전히 있지. 계속. 6ml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질산 이온은 내가 계속 부어주고 있으니까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납 이온은 없습니다. 내가 넣어주면 뭐 할 거야? 아이오딘과 계속 결합해가지고 앙금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자, 그래서 이렇게, 이후도 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으면 이게 다 지난 시험범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고 요 정도만 볼 거야. 자, 1번 생성된 앙금은 노란색이 아이오딘 맞고요. 2번 AC에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남아있다. AC가 뭐냐 근데? 아이씨, 여기가 A, 요점이 B야.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A에서 C 사이에서는 그렇지. I에서 C에서는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있다. 3번 이 F에는 질산납 수용액이 남아있다. 야, 보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봅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자, 똑같이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똑같이 이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 10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야. 그럴 때 얘네들의 이온의 양의 변화를 좀 볼 거야. 첫 번째, 이 칼륨 보세요. 6ml 들어있던 이 칼륨. 이 칼륨은 반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처음 시험관부터 계속 6ml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질산납을 부어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뭐다? 칼륨 이온이야. 칼륨 이온은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오딘 이온 볼게. 아이오딘 이온. 자, 아이오딘 이온은 처음엔 칼륨 이온과 똑같이 1대1로 있어. 그래서 칼륨 이온이 이만큼 있다면 아이오딘도 이만큼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질산납 수용액을 부어주면 부어줄 때마다 그 납과 결의 퍼버림입니다. 그러니까 납을 만약에 내가 1만큼 집어넣으면 1만큼 없어지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결합하니까 또 2만큼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납을 지금 계속 질산납을 부어주고 있잖아. 2, 4, 6, 8씩 부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오딘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디가? 6에서 만나지. 그럼 6까지 이렇게 쭉, 이게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부터는 사라집니다. 이제 없잖아. 앙금으로 다 가라앉은 거 없잖아. 이게 뭐냐면 아이오딘 이온. 아이오딘 이온. 다음 질산이온 볼게요. 질산이온. 질산이온은 처음에는 없어. 내가 부어주지도 않았으니까. 소용이 없어. 근데 내가 질산이온을 조금씩 부으면 계속 질산이온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지. 질산이온은 누구랑 결합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부어주는 대로 그대로 계속 생깁니다. 2ml 부어주면 이만큼 생기고 4ml 부어주면 4mm만큼 8ml 부어주면 8mm만큼 생겨.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생기고 부어주면 계속 증가합니다. 부어줄 때마다 계속. 이게 뭐죠? 질산이온이죠. 질산이온. 마지막 나비온 좀 볼게요. 자, 나비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온도 내가 처음에 붓기 전에 없을 거야. 이 수용액이 없을 거야. 내가 만약에 2ml 부어줬어. 나비온을. 그럼 나비온이 그 안에 있을까요? 수용액에? 없지요. 왜 없어? 내가 부어주는 대로 아이오딘과 결합해서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부어봤자 나비온이 안 보여. 어디까지? 아이오딘이 없어질 때까지 안 보여. 근데 아이오딘이 이온이 내 질산납 용액을 6ml 다 부어주면 이제 아이오딘이 사라졌잖아?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부어주는 대로 나비온이 계속 생깁니다. 쭉 올라가죠. 요게 나비온이지. 지금 시험관이 이게 A 상태, B, C, D, E, F 상태의 시험관입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2번 보기 볼게요. 2번 보기. AC에서는 아이온이나 칼륨 수용액이 남아있다. AC에서는 아이온이나 칼륨 수용액이 남아있지요. 좀 있죠. 3번 EF에서는 질산납 수용액이 남아있다. EF에서는 질산납 수용액? 질산납 수용액이 남아있다? 그냥 요거예요. 질산하고 납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EF에서는. E에서는 나비온도 있고요. 질산이온도 있고요. F도 마찬가지야. 둘 다 있잖아. 그래서 질산납 이온이, 질산납이 그대로 있지요. 수용액이 그대로 있지요. EF에서는. 4번. 시험관 D에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추가로 넣으면 앙금이 더 생성된다. 시험관 D가 이 상태입니다. 시험관 D는 아이오디나 이온도 없고요. 나비온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야. 오로지 이온은 뭐밖에 없어? 질산이온과 칼륨이온만 있는 상태야. 근데 이 상태에서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추가로 더 넣으면 납이 없다고. 얘만 들어가면 뭐해? 얘도 없는데. 납도 없는데. 납도 없잖아. 따라서 납도 넣고 아이오딘도 넣어야 앙금이 더 생기지. 4번 틀렸죠?
아이오딘 용액, 이 상태에서 아이오딘 용액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앙금이 절대 생성되지가 않아. 5번, 같은 농도의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 칼륨 수용액은 1대1 부피비로 반응한다. 6ml가 딱 6ml에서 끝난 거 보니 1대1 부피비로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5번 맞고요. 그래서 14번 앙금으로 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한번 봤습니다. 나머지는 쉬운 것 같아요. 질량만 더해도 될 것 같고, 일정 성분비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 같이 나오는 게 이 15번 같은 볼트너트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근데 볼트너트 문제는 쉽잖아. 뭐 다들 잘 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 채점 내가 해보고 틀린 거를 다시 풀고 한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31페이지에 18번 문제 잠깐 볼게요. 물의 전기분해인데, 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H자 관에다가 물을 꽉 채워.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전기 잘 통하게 뭐 수산화 칼륨 같은 염화나트륨이나 이런 거 같은 전해질 좀 섞어. 그 뭐냐면 이제 물에다가 저 물이 전기를 좀 잘 통하게 만드는 그런 약품을 섞는 거야. 왼쪽이 마이너스. 여기다 전극을 콱 박습니다. 마이너스. 전극을 콱 박아요. 플러스.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 전극에서 기체들이 뽀글뽀글 달라붙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와 산소 기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체가 위로 떠올라서 여기 기체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체가 찬 걸 봤더니 여기가 기체가 이만큼 차고 여기가 기체가 여기가 기체가 이제 요만큼 차. 이렇게 기체가 두 개가. 그래서 그 그림 보면요, 기체 높이도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에 또 써있죠. 요 기체가 뭐다? 수소기체다. 요 기체는 뭐다? 산소기체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이 부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또 정확히 수소 부피가 산소 부피에 만들어진 2배야. 왜 달라집니까? 우리는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기율표를 외워보면은 수리나 칼에서 수소가 양이온이야. 그래서 수소 양이온 애들이 마이너스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수소가 생겨. 그럼 반대쪽에는 한소가 음이온이잖아. 음이온이 플러스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모여, 기체들이. 자, 물이 분해되는 과정이잖아. 물이 H2가 분해가 되면 H2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O2가 만들어지는데 개수가 안 맞지.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어떻게 맞춥니까? 여기다가 2를 붙이고 여기다 2를 붙이면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지죠. 산소는 개수가 1겠네. 기체 사이에서는 저 개수가 뭘 의미해? 부피비를 의미하잖아. 그래서 물이 분해가 되면 수소 대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2배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이쪽에 수소라고 말이 안 써 있어도 당연히 수소겠구나. 마이너스 쪽에 산소의 2배만큼 모이는 게 수소겠구나 알 수 있지. 그 밑에 1번은 2번 때문에 1번을 풀어야겠네요. 자, 물을 36g을 전기분해했대. 자, 그러니까 이 물을 36g을 전기분해해서 문제 1번 산소기체가 32g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수소기체 질량은 몇 g입니까? 36에서 32 빼면 4죠, 4. 그래서 수소기체는 4g이 만들어졌음이 답이야. 1번 답. 근데 이제 이거 하자고 한 게 아니라 2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할 때 질량비, 수소 대 산소 대 물을 구하고 그 까닭을 일정성비 법칙과 관련돼서 쓰래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봅시다. 좀 깔끔하게 쓸까?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이런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져. 그래서 물 분자를 봤더니 수소가 안 써있나요? 이거는 산소가 질량이 16이고 수소가 1이고 상대적 질량이 이거 써있지도 않네요. 왜 안 써있냐면 이거 갖고 풀으란 얘기네.
자, 보세요. 지금 바로 1번 실험에서, 1번 얘기에서 수소라는, 이거 개수를 보는 게 아니야. 수소의 질량, 산소의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합쳐져서 물이라는 애의 질량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질만 보면 된다.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32대 4g으로 반응을 해서 물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약분 좀 하자. 4로 다 나누면 4, 9, 36, 4, 1은 4, 4, 8에 32. 8대 1대, 1대 8대 9의 비율로 물이 생성됩니다. 즉, 이런 물이라는 애를 만들 때 수소가 1g 필요하고 산소가 8g 필요하면 두 개가 섞이면 물이라는 애가 9g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이 우주의 어디에나 물을 분석해보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라고. 1대 8. 그게 일정성분비 법칙이잖아. 그리고 1g, 8g 더하면 9g 된다는 질량보존 법칙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1대 8대 9가 물이라는 애가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와 물의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자, 문제에선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일단 질량비를 수소 대 산소 대 물을 구하세요. 답은 1대 8대 9 이게 답이고요. 그 까닭을 일정성분비 법칙에 설명하세요. 그 까닭은 물 1번에서 물 36g을 분해하면 수소 4g과 산소 32g이 만들어지므로 36대 4대 32대 36, 즉 1대 8대 9의 비율이 성립한다. 이게 답이지. 그래서 이건 1번 실험 과정을 이용해서 2번을 답을 써야겠네요. 자, 18번. 18번에 2번 같은 건 좋은 문제였습니다. 21번도 봅시다. 21번. 자연에서 산출되는 황철석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하였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황과 철의 질량비가 항상 53대 47이었다. 황철석은 화합물과 혼합물 중 어느 것이 모르고. 자, 우리가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법칙은 화합물에서 성립하고요. 혼합물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합물은 뭔가요? 새로운 원자들이 서로 떨어지고 붙고 하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화학식으로 만들어질 때 이게 화합물이야. 즉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야. 화합물. 두 개가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혼합물은 그 분자가 깨지지 않고 그냥 섞여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설탕물. 물과 설탕을 섞으면 설탕이 물에 녹아 있잖아. 그런데 먹어도 여전히 달달하니 설탕의 성분이, 설탕의 분자적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지. 분자가 깨지지 않잖아. 그럴 때는 그냥 혼합물인데요. 이런 혼합물은 일정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합물 세계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황과 철이 53대 47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면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그거죠. 화합물입니다. 그 까닭은 일정 성분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돼요. 21번. 23번은 저번에 한번 풀어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 생각보다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 38쪽의 문제 2번. 그림은 영도 실기압에서 V리터 속의 용기에서 들어있는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를 각각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분자 크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수소 분자는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좀 큰 분자가 뭐가 있을까? 기체에서. 에탄올 분자라고 해볼까? 에탄올 분자는 탄소 2개에, 에탄올도 탄소 2개에, 수소는 작아.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산소, 수소가 붙어 있는 OH가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에탄올 분자야. 굉장히 좀 이 수소 기체 비율은 크죠? 근데 이제 얘가 기체가 되잖아. 그러면 얘도 이 공간을 차지하고 얘도 공간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어떠한 일정한 부피 속에 얘가 만약에 10개밖에 못 들어가. 10개 들어가면 꽉 차서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어. 그러면 얘도 10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분자 사이의 크기가 실제로 얘를 차지하고 있는 부피랑은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아? 실제로 분자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부피에 들어가는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자, 기억번 볼게요. 보기 기억번 2번에 암모니아 기체 V리터에는 암모니아 분자가 3개 들어있다. 뭐야 이게? 아, 지금 일산화탄소 수소 기체를 주고 그거 물어보라는 얘기군요. 자, 지금 2번 다시 볼게요. 0도씨 1기압. 사실 기체 반응 법칙은 뭐가 설정돼야 되냐면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일정하다라고 설정이 먼저 되어야 돼. 왜냐면 온도가 변하면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지고요. 압력이 변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따지는 거야. 근데 옆에 그림을 봤더니 일산화탄소도 2개가 들어가 있고 2분자. 산소, 수소도 2분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본 보기. 암모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모니아 분자도 역시 0도씨 기압에서는 2개 들어가 있겠지 뭐. 이렇게 2개.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가 3개 들어있다 틀렸죠. 이거 보니까 2개밖에 못 들어가네. 니은번 메테인 기체 3V리터에는 메테인 분자 6개가 들어있다. 이건 맞네요. 왜냐면 3V리터니까 이거 3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 그림이 뭐 이씨 답이야.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총 6개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지요. 디귿번 산소기체 4V리터에는 산소 분자 4개가 아니라 8개가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또 틀렸고요. 니은 하나 맞네요. 답이 1번. 자, 4번 볼까요? 4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기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그 네모칸 칸을 봐봐. 그게 막 부피를 얘기하는 거잖아. 수소 2부피가 산소 1부피에 만나서 수증기 2부피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2리터와 산소 1리터가 만나면 수증기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이 뜻이지. 자, 그럴 때 수소기체 70ml와 산소기체 50ml를 반응을 시킨대. 이럴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얘 부피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로 만나야 돼. 만약에 수소기체가 70ml가 다 반응한다면 산소는 이거에 딱 반만 필요합니다. 다 반응한다면 5리터만 필요하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지. 50ml나 있으니까. 만약에 산소기체 50ml가 다 반응한다면 이거의 2배가 수소가 필요하니까 100ml가 필요해. 근데 70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를 않고 이 반응밖에 안 일어난다. 그럼 70ml, 35ml가 만나서 수증기 몇 ml가 만들어지냐 물어보는 건데 이때 수소와 수증기의 부피가 똑같죠. 그래서 얘가 70ml 반응한다면 얘도 70ml가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답이 4번. 4번 문제는 4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5번도 똑같은 문제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6번 잠깐 보면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화학 반응이 아닌 거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물 생성물 둘 다 싹 다 기체에서만 통하는 거야. 기체가 아닌 다른 애가 좀 끼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구릴 더하기 산소, 산화구릴, 구릴도, 산화구릴도 이거 다 고체잖아. 그래서 4번도 안 되고요. 탄소, 산소 밑에 4번 탄소가 또 고체잖아. 이것도 안 되고요.
딱 봐도 그냥 3번, 4번이 이건 성립하지 않죠. 자, 8번 문제 봅시다, 이제. 다 끝났죠? 8번 이제 표 하나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실험 1, 2, 3 A, B 10, 50, 15, 45, 20, 65 반응 후 남은 기체 B 20 남고 기억 디귿 5 남고 생성된 C 기체를 20, 니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언제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기준이라고 1번 실험이 기준이 되어야겠네. 그럼 A 10ml, B 50을 반응시켰더니 B가 20 남았대. 그럼 B가 20 남았으니까 처음부터 50만큼 필요 있었던 게 아니야. B는 30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30만. 20은 필요 없었으니까. 그러면 A 10에 B 30 반응시키면 C가 20이 생성된 거야. 그럼 A 대 B 대 C의 부피 비는 1대 3 대 2가 성립하는 거겠네. 1대 3 대 2.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A 15, B 45가 서로 만나면 일단 1대 3으로 만나야 되는데 1대 3이 야 15대 45가 1대 3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개 다 결합하겠네 그냥. 그럼 남는 거 없지 않아? 뭐 기억분 보기 뭐 있어야 되냐? 그렇죠. 자, 그래서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다 반응해서 C가 다 만들어지는데 C의 부피는 A의 2배야. A가 1대 2니까 그럼 이거의 2배니까 C는 30ml가 만들어지겠죠. 자, 1대 3입니다. 1대 3. 그럼 20에 반응한 건 60이면 되겠지. 60이면 될 거야. 그러면 5ml가 남네요. 뭐가 남아? B가 남네요. B가 5ml 남고요. 이거의 2배니까 40 맞고요. 됐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이 반응은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뭐 기체 A, 기체 B가 만나서 여기 기체 C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고요. 2번 기억은 반응 후 남은 기체 없이 A와 B가 모두 반응했으므로 없습니다. 그렇죠. 기억 없음. 맞고요. 3번 니은은 30이다. 맞고. 4번 디귿에 해당되는 기체는 B다. 맞고. 5번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A 플러스 2B는 2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A와 B가 만나서 C가 만들어지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개수비는 부피비잖아. 1대 3대 2, 1대 3대 2 이게 반응식의 개수겠지. 그래서 틀렸죠. 답이 5번입니다. 자, 9번 발열 반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설명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참고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런 예는 교과서나 프린트나 학교에서 많이 알려주셨을 거야. 그거 반드시 좀 잘 보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런 반응에서 볼 때 이런 반응에서 얘를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얘가 반응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 생성물이라고 불러. 그러면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를 좀 알아야 돼. 그 차이만큼 발열이 되든 흡열이 되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아,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야, A랑 B랑 각각의 에너지를 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두 개 합하면 100이래, 100 에너지가. 근데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C라는 애를 만들었더니 얘가 에너지가 70이래. 그러니까 100짜리 에너지가 70으로 변한 거야. 그럼 30은 어디 간 거야,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야.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 이거 보자는 얘기지.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가 크게 두 개야. 이렇게. 자,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다면 반응을 가면서 뚝 떨어져 이렇게 갈 거야.
자, 이게 반응물이고요. 이게 생성물이고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또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은데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이제 결국 높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에너지가.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스타일에서 이 첫 번째 거는 흡열이냐 발열이냐.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 갔다고? 빠져나갔다고요. 그럼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이 물질의 에너지가 자기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외부로 열을 발출했기 때문에 외부는 더 뜨거워지는 거야.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외부는. 대표적으로 니네 겨울에, 이제 겨울 다 지났지만, 손난로 봉지 뜯어가지고 그때 뜨끈뜨끈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막 갖고 다니잖아? 그럼 걔는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그럼 발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지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흡열 반응. 요 과정에서 낮은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투입됐다는 거잖아. 이랬으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럼 주변의 에너지를 오히려 얘한테 뺏기는 거지. 그럼 주변은 온도가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뺏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들고 있으면 주변이 차가워. 그래서 이제 이런 흡열 반응은 냉각제로 이제 많이 쓰고요. 이런 발열 반응은 발열제, 손난로 같은 거, 그런 거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주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고, 특히 발열 반응 일으키는 발열 반응 이렇게 질산암모늄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 대표적인 거. 그런 거는, 발열 반응이래. 흡열 반응 일으키는 거. 질산암모늄 같은 거. 그런 건 얘 몇 개 외우면 되겠지요. 자, 다 했고요. 이제 단원 확인 문제만 남았는데요. 이제 단원 확인 문제는 여러분 숙제 다 해보시고 요거 채점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